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에서 더 이어져 가지고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역사적인 순간들 2017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왜 제가 이더리움 대비 민코인 NFT 대불장에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 논리적인 근거는 어떠한 어디에서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에서는 뭐 제가 뭐 수익이 얼마가 났었고 얼마나 잃었었고 이런 것들, 뭐 제가 루나 때 겪었던 거 전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다 배제를 하고 그냥 제가 겪었던 코인 시장의 중간중간 인위적인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그런 근거들과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토대로 왜 이번에 주인공은 이더리움이고 NFT고 민코인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엄청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20분 이내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된 거는 2017년 6월 달에 유입이 됐습니다. 이때 코빗이라는 거래소에 이제 이더리움을 처음으로 샀을 때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2021년에 들어오셨던 또 이제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테고, 대다수의 분들이 어떤 걸로 들어오시냐면 수익 인증글이나 이런 것들 보고서 들어오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당시 이더리움을 만 원에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이때 이더리움이 4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40억이 됐다라는 장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거의 보통의 이제 주식이나 이제 코인 시장을 바라볼 일도 없어요. 주식 시장조차도 적금해가지고 적금 깨가지고 모아가지고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차곡차곡 돈 모아서 뭐 집 사고 이런 약간의 어떠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거의 패턴화되어 있는 과정들을 모두가 이런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과 2017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의 상황과 마치 IMF 터지고 나서 이제 이자 비싸게 받을 수 있었던, 은행에다가 돈만 넣어도 20%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인데, 금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좀 솔직히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그냥 무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좀 자극을 했던 건 이더리움 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갔을 때 1억 원에서 40억까지 벌었다는 그 인증글 하나 보고 왔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저 들어오자마자 떡락을 했어요. 코빗에서 떡락을 했는데, 이때 당시 뭐 때문에 하락을 했냐면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과거랑은 다르게 지금은 비트코인 이 급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지. 막 엄청나게 막 50% 급락 이런 것들 말이죠. 그때 당시 일단 5월 달인데 위너크라이라고 이제 거의 최초까지는 아닌데 한국에서 가장 크게 알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주요 이제 전산망들을 해킹을 하면서 이 위너크라이 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가지고 암호화가 되잖아요. 문서가 암호화가 되니까 이제 주요 이제 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풀어야겠죠. 만약에 백업을 안 해놨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을 위해서 이거 풀어줄 테니까 비트코인 내놔라 하면서 해커들의 비트코인들이 걸려 있는, 어떻게 보면 랜섬웨어 걸리면 비트코인 주면 우리 풀어줄게, 거의 인질극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알려진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이거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국내에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좀 이제 심어졌어요. 이게 가격이나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조정이 왔던 텀은 코인원에서 마진 거래가 그때 가능했거든요.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는 마진 거래, 선물 거래 그런 게 안 되죠. 이때 당시 그게 됐는데 그냥 그거 청산시키려고 이거 그냥 한번 시원한 건강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6, 7월 달 이제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저점들을 이제 죽여내면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개미들을 털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BTC 마켓, 이 펌핑들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가기 전에요? 5배까지 오르기 전에 이 세네 달, 두세 달.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은 이제 역사적인 또 이제 고점을 뚫기 전에 이때 어쨌든 귀신같이 중국에서 거래소 운영 중단 명령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BTC 마켓 펌핑 되고 다들 비트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개미들 털어내는 그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BTC 마켓 펌핑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 같이 바꿨나 봐요. 그래서 이 많은 돈들을 이제 비트코인을 막바지로 달려 나가기 전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지분들을 뺏어야, 마지막으로 또 이제 뺏어야 되니까 이미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 사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제 다 넘기고 비트코인으로 세력들은 바꾼 상황이에요. 이미 기존에 비트코인 몇십만 개씩 가지고 있는 중국 세력들이 넘어왔거든요, 이 시장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냥 비트코인 그냥 들고 있는 사람들 거를 다 털어낸 거죠, 이런 것들로. 그리고 귀신같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귀신같이.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비트코인은 최초에 이제 체인이 분리가 돼가지고 하드포크 돼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에어드랍처럼 새로운 코인을 하나 줍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캐시. 우지안이라는 인물이죠. 지금은 활동이 거의 잠적 수준까지 갔는데 거의 활동을 안 하죠. 그냥 채굴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비트코인 골드, 뭐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도 있어요. 플래티넘 에어드랍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냥 그게 낚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면 에어드랍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상승분만큼 에어드랍 기대감으로 올랐으니까 다들 에어드랍 받고 팔겠다라는 그런 이제 실망 매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한 10% 정도는 급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비트코인 플래티넘 만들었다는 사람이 한국인인데 그걸 이제 실제로 플래티넘을 안 나눠주고 그냥 낚시를 해버립니다. 낚시를 해가지고 뭐 숏 개꿀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트위터에다가. 그래서 실제로 플래티넘을 제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거짓말로 돼가지고 이제 실망 매물이 비트코인 10% 정도 급락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이것도 역사의 한 순간이죠. 시총이 이때도 높았는데 그걸 10% 정도 급락을 시킨 장본인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이때 당시 11월에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거의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3분의 1인데 조금만 더 올랐으면 진짜 비트코인을 추월하지 않을까 정도. 비트코인 캐시 1000만 원 간다, 이런 기대감. 결국엔 못 갔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불장들이 시작을 됩니다. 본격적으로 불장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이 데이터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졸업들을 했어요. 저처럼 좀 인위적인 사건들 하나 맞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요. 퇴출 아니면 졸업이에요. 근데 퇴출 아니면 졸업들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두 구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두 구간. 결국에는 비트코인 지분들을 뺏어가지고 마지막 비트코인 쐐기 상승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이 주도를 했던 중국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었으니까 하나의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또 재밌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치 프리미엄이 왜 생겼을까? 근데 이 부분은 이미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얘기를 해봤자 이건 뭐 심증이나 이제 뇌피셜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은 아끼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장부거래라고 있어요. 장부거래. 국내 대형 거래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 10만 개를 가지고 있는 중국 세력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10만 개. 그런데 그 거래소가 있어요. 신생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 매수 물량들이 안 받쳐줍니다. 10만 개를 어떻게 현금화를 하겠어요. 원화로 팔았을 때 한국 거래소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치 대출처럼 장부상에 돈이 있는 것처럼 찍혀서 슈퍼 계정을 줄 수가 있어요. 슈퍼 계정. 어떻게? 10만 개치를 현금화했을 때 비율로 가질 수 있는, 아니면 10만 개치 현금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한 3천억 정도 되는 슈퍼 계정을 제공을 해준다고요, 만약에. 근데 이 3천억을 언제 갚느냐? 불장 때 메꾸는 거죠. 불장 때. 그럼 그걸 언제 줄까요? 이때 제공을 해줘서 어차피 비트코인 이거 10만 개를 대불장 때 다 팔면은 이거 2조가 넘으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2조가 넘으니까 3천만 원 그냥 빌려가지고 장부상에만 찍혀 나가지고, 왜냐하면 비트코인 당장 팔아도 3천억치 물량들을 안 받아주니까. 그리고 이걸 어차피 올릴 건데 팔면 너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슈퍼 계정에 3천억을 찍어가지고 가격들을 올려주고, 높아진 가격에서 실제로 이 3천억 빌려, 어떻게 보면 빌린 거나 마찬가지죠, 거래소한테. 그래서 이거를 갚아야겠죠. 어떻게 갚죠? 이미 비트코인 가격 올랐으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1조 7천억 남기고 3천억 그냥 그대로 갚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얹어가지고 갚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내부적인 상황들은 모르죠, 저희는. 이런 것들, 이것 아마 이것 때문에 먼저 프리미엄이 생긴 거지, 한국이 투기의 민족이라서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 살려고 미쳤으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고 그 과정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먼저 형성이 되고 나서 이때 이 뒤에 한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럼 이 프리미엄이 왜 어떻게 생겼을까요? 버블을 만들 수 있는 막대한 그런 슈퍼 계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국내 거래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소설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럼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불장에 대한 시기, 이 패턴을 그대로 이더리움에서 똑같이 보여줄 거란 말이죠. 제가 그 댓글 중에서 그러면 이전이랑 똑같은 패턴들을 전에는 안 보여줬나요? 이런 댓글이 좀 이제 예리한 댓글이 하나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없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그래도 모든 사이클을 다 참여를 해봤잖아요. 그냥 좀 순간순간에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거, 이때부터 이제 해킹 사건들 많이 터지면서 nem코인부터 코인체크부터 해킹 사건 많이 터지고 그냥 악재.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SV에 이제 본인이 사토시 나가모토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나 비트코인 사토시 나가모토다. 나 100만 개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그래서 언제든지 떨어뜨릴 수 있어.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실제로 떨어졌어요. 6,000달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귀신같이 이때부터 업비트는 일단 신규 가입은 막혀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 이때 혜성같이 등장하는 한국의 이제 유명한 이제 거의 세력이죠. 세력. 해시드가 이때부터 이제 업비트에서 뭐 콘텐츠 프로토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코인들, 모르겠어요. 해시드 묻은 코인들은 다 같이 결국엔 올려줬어요. 결과가 설거지가 아니고 결국에 올려주고 하락은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작은 소형 사이클들을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선물 거래 자체가 바이낸스에도 없었거든요. 마진 거래는 2019년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선물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때 대다수의 비트코인을 이때 하고 계셨던 분들은 다들 이제 비트맥스나 이런 데서 마진 거래들 많이 하셨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때 바이낸스나 이런 데는 없었거든요. 굳이 비트파이넥스에서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좀 시드머니가 좀 엄청 많은 사람들, 그때 물량을 받쳐줬으니까 비트파이넥스는.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코로나 빔이 하나 나오죠. 코로나 빔. 이때는 원유 마이너스 유가,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한 30% 40%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70%. 코로나가 갑자기 생기면서 팬데믹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가격 급락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동성 버블장 오기 전에 그냥 롱 포지션 다 청산시키는 그런 빔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건 세력들이 만들어내고서 갖다가 끼워 붙이는 거니까. 그때 그리고 이제 우상향을 했죠. 우상향을 하면서 이때 아마 이제 결정적인 날이었을 겁니다. 저 또한 이제 이때 선택의 연속이었을 텐데, 저는 트럼프가 그때 당선될 줄 알았거든요. 결국에는 바이든이 뭐 부정선거 의혹들을 제기를 하면서까지 길어졌지만,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본격적인 친 암호화폐가 바이든이고, 그 비트코인 싫어하는 사람이 트럼프, 이 진영으로 좀 이제 대립 관계를 나눴어요. 전에 트럼프가 항상 트위터에다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그 이더리움 그 지갑에 몇십억씩 가지고 있다라고 그게 공개가 됐죠. 결국에는 다 수용적이라는 거, 얘기만 대립적인 관계고. 그리고 이때부터 혜성같이 등장한 머스크, 비트코인 샵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렇게 하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게임스타 사건 이런 식으로 많이들 버블장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사면타로 맞았던 게 하락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3AC, 루나, 셀시우스, FTX 귀신같이 세 개가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그 파산 직전인 상황인 채굴 기업들의 이 지분들을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인수들을 하는 상황들이 나타났고 GBTC를 오히려 더더욱 이제 매집하는 기관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역프리미엄이 마이너스 한 50% 60%까지 갔는데 오히려 더 매수를 하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다 수익이겠죠. 그리고 우상향하면서 실리콘밸리 빔 하나 나타나고 저도 이때 한번 진짜 크게 당했는데 저는 15,000달러까지 밀 줄 알았거든요. 그 코로나 빔처럼 어차피 올릴 거니까 제가 생각을 한 건 어쨌든 올릴 거라고 봤거든요. 반감기 되기 전에 제 욕심이죠 그냥. 코로나 빔처럼 똑같이 나타내고서 우상향하면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2만 달러 선에서 멈췄습니다. 참 스노우볼이 두 군데가 있네요. 두 군데 스노우볼 선택의 연속. 하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또 이제 보고 계시는 페페아빠 구독자분들 또 엘리트 클로버분들 그러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있었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메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2018년에는 거래소 토큰 메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형 거래소 아니면 가두리 메타 이렇게 해서 되게 많았는데 BTC 마켓 이 버블에 대한 이런 사이클은 없었습니다. 언제만 있었다? 이때만.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하기 전에만. 이때도 없었어요. 이때는 또 이제 유동성 버블이니까 모든 코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 비트코인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더리움이 할 것이다. 이더리움이 7년 만에 다가오는 사이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7년 만에 비트코인 마켓 버블이 7년 전이었으니까 7년 만에 다가오는. 근데 그 기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때 4월에서 7월까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 건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10,000달러까지 가면 비트코인도 우상향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건지 그냥 근데 기회비용 따지면 굳이 만약에 메이저 두 개로 고른다면 비트코인보다 저는 이더리움 같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순간적인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그 엑시트하는 구간들이 올 거거든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았던 물량들 한 번에 대규모로 차익 실현하고서 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올 겁니다. 어쨌든 스테이킹 보상량은 계속 늘어날 거니까 앞으로 계속 채굴이 되고 근데 중간중간에 어쨌든 유동성을 받쳐줄 만한 상황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다시 고점 찍고 올라가겠죠. 근데 기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 뒤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제 실전이라고 제2의 팬데믹, 2차 팬데믹, 3차 세계대전 그때부터 실전이라고요. 최고점 찍고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실전입니다. 실전. 그때부터는 이제 실전이에요. 단순히 자산시장 하락하고 이제 끝나는 그런 장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실전.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7년 만에 다가온다. 이더리움 마켓 버블이 7년 만에. 근데 제가 당장 온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닙니다. 올해 5월달 그리고 7월, 5월, 7월, 5월, 7월이고 중간중간에 변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 한 번의 사이클이니까. 그 중간중간에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될지를 잘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코인이라고 한다면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게 도지만한 게 없거든요. 시바이누라. 얘네들이 만약에 지금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데 이 도지가 어쨌든 제가 상승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라고. 다음은 신저점이라고. 그러니까 도지 시바가 죽으면 민코인 불장으로 올 거거든요. 근데 엄청난 겁주기는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왜냐면 기존 근본의 민코인 대장들을 이뤘으니까. 얘네가 죽으면 정말 큰
급락은 한 번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비트코인 그 BTC 마켓 불장 오기 전에 한번 급락이 왔던 그런 상황이랑 좀 유사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는 말씀드려요. 하지만 이제 아직 뭐 민코인이 덱스나 이런 애들은 선물이 없다 보니까 돈을 다 잃지는 않죠. 선물은 다 그냥 청산돼 가지고 다 잃을 수도 있는 건데, 이 과정들이 있으면서 한 번씩은 정말 인위적으로 털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재료들이 어떤 게 될지, 저는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후보군이 도지코인, 리플코인 정도가 돼요. 그리고 플러스 다크코인 계열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라이트코인 정도? 이 세 개? 라이트코인, 도지, 시바. 아, 시바는 아니고 그냥 리플. 도지 죽으면 어차피 같이 시바랑 같이 죽는 거니까 이 세 개? 이 세 개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간중간에 어쨌든 변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비트는 막 이렇게 요란하죠. 잘 보세요. 이거 딱 기억하세요. 5초 정도 바라보세요. 5초 정도 또 보시면은 이 잔상이 남거든요. 5초 정도. 이 기억하세요. 이 차트. 이 차트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차트. 방금 비트코인 차트 기억하셨나요? 어떤가요? 지금 이 BTC 마켓 차트는 어떤가요? 굳이 따져봤자 여기에서 끝나죠.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저렇게 장은 이렇게 되는데 독보적으로 이더리움 마켓격인 애들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비트코인만 따지면 이런 식에서 끝나는 건데, 같이 커플링을 이룬다면 그게 아니고 얘네만 독보적으로 이렇게 간다. 근데 메이저로 따졌을 때 중간중간에 뭔가 좀 하나씩 터지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한 번만 오는 사이클이니까. 단 한 번만 오는 사이클이니까요.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달려 나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정말 늦으면 2024년까지만. 올해까지가 돈 얼마든 버셔도 과세 안 내죠. 세금 안 내요. NFT도 수익 났다고 해도 아직까지 법안 없어서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코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마지막으로 올해 타겟을 잡은 이유가 있겠죠. 잘 따라오셨나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비트코인 2017년부터 그걸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방금까지 지금까지 얘기들은 좀 특정 구간대별 이제 이런 인위적인 상황들만 설명을 해드렸어도 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굳이 뭐 따지고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막 이때 갑자기 그 시진핑이 갑자기 비트코인 뭐 수용적인 태도 해가지고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30% 40% 올랐고, 뭐 굳이 따지면 여기 뭐 이렇게 올라갈 때 만우절빔, 제가 이때 100비트 처음으로 제일 큰 돈 날렸거든요. 100비트 한번 청산 당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때는 또 이제 USDT 테더가 디패깅이 나가지고 테더 가격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요. 왜냐하면 테더 디패깅 되는 만큼 비트코인으로 이거 보호해야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뭐 중간중간 뭐 이런 것들 뭐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긴 한데, 그냥 전에 말씀드린 것도 충분히 그냥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 마켓 버블 같은 그런 상황들은 한 번도 없었다. 언제부터? 2017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럼 이제 차례가 어디라고요? 이더리움 마켓. 이더리움 마켓이면 이더리움으로 알트코인 사는 이게 이 마켓이요?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아니죠. 늘 말씀드리는 NFT 그리고 이더리움 체인의 민코인들. 이게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올해가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작년에도 작년 말에도 중간중간 작은 장들 재미들 많이 보셨잖아요. 봉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짜 장이 하나 남아 있다는 거. 그 진짜 장. 진짜 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덱스에서도 시가총액 그때 BTC 마켓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
지금 시장 규모가 좀 엄청 크니까 덱스도 시가총액 조 단위짜리가 한 1, 20개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버블들은 엄청나게 크게 빠지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사이클 1만 달러까지 그런 사이클 되기 전에 최대한 이더리움 뺏어가지고, 그리고 이더리움 세력들 많이 들고 있고 매일같이 채굴해서, 채굴이 아니죠, 지분 증명 방식이니까 스테이킹 해가지고 보상받은 것들 계속 차곡차곡 쌓아놨을 텐데 그냥 꿀이잖아요. 꿀. 그냥 이더리움 계속 쌓이니까 이거 뭐 이더리움을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굳이 이거 테더 가지고 그거 시장의 가격들을, 이더리움 가격들을 올릴까요? 그건 나중에 순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마켓, NFT와 민코인을 엄청 크게 올려서 버블 하나 만들어서 이더리움 다 뺏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차익 실현하는 단계가 온다. 그게 올해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뭐 전에 뭐 청산이 되셨던, 손실을 보셨던, 지치지 말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퀀텀 점프는 하다 보시면 어느 순간에 돼요. 그러니까 기회를 계속 노려보고 있어야 돼요. 내년에 노릴 필요 없어요. 내후년에 노릴 필요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때 실전이에요. 그때부터는 뭐 외국에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스타링크 들고서 대피소에 가서 인터넷 보고 대피소에서, 아 진짜 이게 왜 한국인지 왜 모르겠는데 2024년까지만 열심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호흡을 맞추시면서. 그리고 이거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한국이 올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걸그룹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어젠다 같은 것들, 심볼들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걸그룹들이 해외에서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참여를 합니다. 특히나 3월, 4월, 5월, 7월 달 이 사이에.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거죠. 특히나 아이유는, 최근에 컴백했던 아이유는 거의 5년 만인가 6년 만에 컴백하자마자 해외 월드 투어를 가요. 3월까지만 있고 3월 이후부터 7월까지 뭐 방콕부터 시작해서 그냥 외국 돌아다니면서 올해는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뮤직비디오가 최근에 단순히 사랑 얘기, 뭐 아니면 뭐 이제 이별 얘기 이런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대놓고 뱀이 나오고 사슴이 나오고 뭐 죽음을 상징하고 뭐 마치 주술 외우듯이 뭐 이상해요.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뒷부분일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그런 것들은 대비는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